좋은 만남 금요일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저희가 생방송 8시 25분을 위해서 사실 더 일찍 나오게 되잖아요. 새벽 출근들을 하는데 아침을 잘 못 먹고 나올 때가 많은데 서구 씨 아침 식사했어요? 아침을 못 먹은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침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거리가 가까우니까 괜찮지만 멀리서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우리 조기철 단장님은 드시고 오셨는지 또 궁금해요. 네. 아니 저는 금요일 아침에는 일부러 밥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또 배부르면 사람이 약간 풀리잖아요. 그래서 좀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송 전에는 물만 약간 마십니다. 그게 악 단장님의 비결인데 방송이 계속 안 늘고 있어요. 이제 늘 때도 된 것 같은데 언제쯤 늘까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나아지실 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근데 거리로 따지자면 사실 우리 촌장님도 그쵸. 고창 해리에서 오시거든요. 네.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은 드세요? 아침 못 먹죠, 당연히. 한 5시 좀 넘어서 출발하는데요. 네. 되게 어두워지는데 오늘은 환하더라고요. 달이 떠가지고. 그런데 아침을 못 먹는 대신에 그 새벽 안개 치면서 오는 그러면서 이렇게 차분히 하루를 좀 이렇게 떠올려 보는 그 맛도 일품이에요. 오래 하시겠네, 아침 방송. 네. 근데 아무래도 금요일의 승자는 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목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하루 푹 잔 다음에 아침에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꼭 먹고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조금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면서 욕을 자꾸 하시면서 차려주셔가지고 네, 어머니 너무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곽범 씨가 살이 찌는 이유는 어머니 집밥을 먹어서이기보다도 요까지 같이 먹어서 찌고 네, 두 개를 느낌이 먹어서 막 듭니다. 네. 이런 말은 그렇게 차려주면서 뭐라고는 안 하시는데.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두 분 다 엄마 얘기만 하시고 또 이렇게 밥을 차려주는 아내분 얘기는 안 하시네요. 방송 끝나고 그러게. 보셔야 될 텐데. 엄마가 나서요. 예, 엄마가 나서니까. 맛으로 따진 거죠, 저도. 그래요? 뭔가 아내분 밥상이 이렇게 좀 약간 좋아질 기미는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 살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주로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일회용품 용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요리를 이제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제 요리를 보는 순간 더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맛없어가지고. 아 진짜. 네. 어찌됐건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고 있는 지호 씨. 지호 씨처럼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식탁 그리고 또 나 가족 이웃을 위한 건강 식단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 부엌에 모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전주에서는요, 시민들을 위한 먹거리 공동체 교실, 이른바 마을 부엌 강좌가 한창인데요. 환경과 건강을 생각한 채식을 위한 마을 부엌, 그리고 중년 남성들이 모였다는 으라차차 마을 부엌이 있습니다. 네, 마을 부엌에서 친환경적인 거 그리고 또 그야말로 교육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 담당 선생님들 그리고 으라차차 중년 남성들도 오셨고 오늘 그 회원들이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잘 차려진 한상처럼 푸짐하면서도 소박하고 또 담백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미경 씨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식을 위한 마을 부엌에 참여하고 있는 다둥이 사남매를 둔 엄마 오미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남매를 두셨군요. 자, 그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딸 덕분에 환경 문제에 눈을 뜨게 된 채식하는 마을 부엌에 참여하고 있는 채식 삐약이 유향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은 살아생전에 분명히 장금이. 왜냐면 이름에 그 느껴져요. 향선. 뭔가 식당을 차려도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오늘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 계십니다. 윤정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채식하는 마을 부엌에 참가자들과 함께 채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요. 또 맛있는 채식을 돕고 있는 사찰 음식 전문가 윤정희입니다. 네. 사찰 음식 전문 우리 윤정희 쌤도 나오셨고요. 자, 그리고 그 뒤쪽 옆쪽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남성들을 위한 으라차차 마을 부엌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조자영입니다.
네, 지원 담당. 네. 우리 조자영 어머니가 가장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조금만 푸시고 예,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푸짐한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좋은 아침바닥입니다. 지금까지 매일 차려준 밥만 먹고 살다가 뒤늦게 아내와 어머니의 노고를 알아가고 있는 으라차차 마을 참가자 강동암 밝은 미소로 인사드립니다. 아침에 밥 2그릇 드시고 오신 것 같으세요. 활력이 넘쳐서 좋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 20여 년 동안 바른 먹거리 운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지만 정작 제가 주도해서 음식을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인 으라차차 마을부엌 참가자 김영호입니다. 네. 바른 식생활 조리법을 이제 배우고 또 가르치는 분들이 나오셨는데, 아니 채식을 위한 마을 부엌도 그렇고 으라차차 마을 부엌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어떻게 출발이 됐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요? 전주시에서 저희는요 식생활 개선 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부엌이고요. 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가 식생활 개선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선정된 마을 부엌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공동체로 이루어가지고 먹거리 공동체를 통해서 조리법 및 식생활 지혜를 공유하고요. 환경 캠페인이나 나눔 행사, 봉사를 병행하는 건데 총 4개의 마을부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식의 마을부엌은요. 요즘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고 또 지구를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으라차차는 퇴직이나 정년을 앞둔 또 퇴직하셨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혼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부엌에서 같이 조리를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겨내는 마을부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 자립 마을부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요리를 잘 하고 싶다거나 무슨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럴 때도 있지만, 근데 그 뭐 요리 교실 이런 거와는 조금 그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장 선생님. 네. 이제 저희들도 재료 선택하고 음식 만드는 과정은 똑같지만 이제 우리 중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는 남자는 부엌에 잘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음식하는 거가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신이 없으니까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음식을 가르쳐 주면 이제 저희 마을부엌의 취지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참가자분들이 다시 또 마을부엌을 만들어서 또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원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채식 마을부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들으니 이렇게 밥상으로 환경을 지키고 기후위기를 이렇게 막아보겠다 하는 취지 굉장히 동감이 가거든요. 그럼 우리 두 분 아까 채식 삐약이라고 하셨는데 유양 선생님은 평소에 환경 문제에 관심이 커서 이렇게 합류를 하신 건가요? 예, 크다기보다는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채식을 배우고 있지만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육식이 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육류 소비를 좀 줄이자 하면서 채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채식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채식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혼자 하려니까 그것도 좀 엄두가 안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식하는 마을 부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결정적이네요. 그래요. 요리를 못해서 참여하게 됐다. 네. 근데 하루 3끼라면 그 3끼 중에 몇 끼를 채식으로 이렇게? 제가 완전 채식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하루에 한 끼는 채식 식단으로 먹어보자. 그리고 채식하는 마을 부엌 수업이 있는 그 월요일에는 하루는 채식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하루
고기 없는 날, 채식하는 날로 정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많이는 아니군요.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다둥이 엄마 오미경 씨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환경에 관심보다도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채식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보기와 틀리게 제가 암 투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고기를 엄청 좋아했어요. 이게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고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채식을 좀 고기 양을 좀 줄이고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하고요. 지금은 채식으로 많이 식단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평소엔 불만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채식을 하다 보니까 머리도 좀 맑아지고 네, 몸도 가벼워지고 그래서 채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요리도 다양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채식으로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나이가 점점 들면서 라면 이런 거 말고 제 손으로 국도 끓이고 또 반찬도 한 2가지 정도는 제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했으면. 했으면? 하는 줄 알고. 하신다는 줄 알고. 계획을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으라차차 마을 부엌에 참여하신 우리 강동암 씨, 유황선 씨도 그런 이유에서 지원하시게 된 건가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음식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아주 1등으로 관심이 많죠. 근데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일남 육녀로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부엌 일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지금도 아내나 어머님과 챙겨주는 밥을 먹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으라차차 마을 부엌 이것이 시범 사업인데 한 10명 정도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운영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인의 연락을 받고 그래?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이게 요리를 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제 결혼 초기부터 제가 음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참여한 이유가 다른데 우리 김용 쌤 같은 경우는 바른 먹거리 운동 20년 동안 해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함께하게 된 건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네.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사례인데요. 네. 옆에 우리 강동암 씨가 알고 지낸 지가 40년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평소에도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 부엌을 구성한다고 해서 나도 좀 함께 할 수 없어? 그랬더니 그러자. 그래가지고 좀 사람들하고 좀 좋은 교류를 가지려고 참여하게 됐는데 막상 코로나 때문에 그런 교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거의 없었고요. 대신에 음식의 세계에 대해서 좀 눈을 뜨고 또 음식하는 즐거움을 좀 이렇게 경험하게 된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아니, 우리 곽범 씨도 이렇게 보면은 창호 씨랑 너튜브에서 인기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요리도 하고 먹방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요? 네. 이창호 씨는 확실히 후배입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선을 확실히 긋네요. 친구인 줄 알았어요. 후배? 네. 일단 뒤에 계신 조재영 선생님. 네. 지금 여기 참여하시고 있는 모든 회원분들이 다 강동암 선생님 친구분들은 아니신 거죠? 아니죠. 네. 서울에서도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몸이 뇌경색으로 이렇게 아파서 아내 도움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은퇴하셔서 이제 음식을 좀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음식을 사랑하고 정말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네, 그래서 지금 10분으로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저기 죄송한데 아침밥을 안 드시고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힘이 없어 보이세요. 조금만 톤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인지호 씨처럼 이렇게 톤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요. 아침밥을 안 먹어도 저는 목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네. 아니 근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뭔가 잘하는 학생들의 기준보다는 그래도 이분들이 좀 서투르니까 이분들 기준에 좀 맞춰가지고 우리 뭐 김영호님이나 강동원님도 그 전에 뭐 요리에 관심 뭐 크게 없으셨잖아요. 뭔가 이분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아니에요. 이분들 중심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을 부엌 시작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춰서 이제 음식을 하는데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집에서 준비한 거는 육수 문제, 저희들이 조미료를 안 쓰고 음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육수를 끓이거나 또 이제 미리 손질할 거 있으면 저희 봉사자들이 함께 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남자분들한테 이거 다 하라고 하면 질려서 다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것은 해드리고 거기 서서 이제 이런 음식은 이렇게 만든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으라차차 마을 부엌의 분위기가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보고 또 말씀 나눌게요. 지난번 촬영했을 적에 그 제육볶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밑간을 하는 이유는 돼지고기에서 잡냄새가 좀 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소금, 후추, 맛술, 정종 이런 것을 써서 밑간을 해서 주신 것을 양념을 타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콤해 보였고 약간. 네. 강도함 선생님도 보이시네요. 김영호 선생님도 보이시고요. 강도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잘 익혀야 되는 거 아시죠? 돼지고기니까. 잘 익고 있습니다. 상추도 준비됐고. 진짜 이렇게 해서 점심을 드시고 계세요. 제육볶음 진짜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이제 애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해주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전지나 후지로 하지 않고 이제 삼겹살로 이렇게 해서 제육볶음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한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구만. 귀여워. 넣고 생각 넣는가? 넣고만. 이렇게 안 하면 그게 없거든요. 혹시 집에서 해보셨습니까? 집에서 우리 그 김영호 선생님. 네. 해보셨어요? 집에서? 네. 어떻든가요, 맛이? 바로 다음 날 가서 제육볶음을 했는데 이제 물론 배운 대로 식재료가 다 있는 건 아니니까 집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했는데 아내나 또 아들이 요즘 함께 하고 있는데 아주 맛있게 만족스럽게 먹어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렇죠. 그 뿌듯함을 느끼시면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리의 시작은 칭찬이에요. 요리의 시작은 군침 넘어간 소리 같아요. 제 군침 넘어간 소리 들리시는 거예요. 꿀꺽꿀꺽 해가지고 이게. 정말 이 아침을 못 먹고 이 방송을 하기가 너무 안타까운데요. 시장의 반찬이라고 반찬 이야기들 다른 음식들도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음식 이야기 좀 더 해주시죠. 네. 전통 음식은 말씀 그대로 발효 음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죠. 그리고 약선 음식은 제철에 나는 재료를 쓰면서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음식을 약선 음식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궁중에서 임금님 수라상에서 내려온 음식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종합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이 음식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 덮밥이에요. 지금 소고기 덮밥도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제가 밑작업을 먼저 해놓으니까 요리하실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네, 분명히 제가 아침밥을 먹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아니 지금 메뉴 사진도 보고 뭐 이름도 들어보니까 이거는 고급 식당을 차려도 될 만한 메뉴들인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요리들 직접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 강동 쌤 네. 얘기해 주시죠. 참 으라차차 마을부엌 참여하면서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예, 먹어봤어요. 너무너무 신선하고 참 그 고급스러운 요리예요. 네. 방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궁중 요리, 뭐 약선 그 음식, 뭐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을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직접 먹어보니까 아주 참 맛도 있고 네. 아주 정말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사찰 음식까지도 드셔보신 거잖아요. 그럼요. 골고루 정말. 네. 아니 근데 우리 강도암 쌤 이렇게 뵈면은 네. 이렇게 막둥이라는 게 느껴져요. 제가요, 이거 다 먹어봤습니다. 예, 약선 때 하고 맛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예. 막내같이 느껴지시고 아주 그냥 그 같이 뭔가를 먹고 싶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일남 육녀 귀남이로 잘하셨어요. 먹는 건 잘합니다. 아 근데 우리 그 조기철 우리 악단장님. 낯빛이 굉장히 어두우세요. 이렇게 식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배고프세요 아니, 지금? 저 두 분이 네. 저랑 연배가 비슷해서 두 분이 하시면 저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음식 사진을 보니까 뭐 엄도 안 나고요. 정말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정말 네. 도전 정신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정말 맛깔스러운 음식 저희도 뭐 보면서 군침 넘어가는데 직접 만들고 드셔보시면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이제 감자 옹심이 수제비예요. 제가 유일하게 한번 시도해봤던 것이 바로 감자 옹심이 수제비입니다. 네네. 아니 감자 옹심이는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좀 약간 만들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요리인데 근데 왜 하필이면 그것만 어떻게 다시 만들어 보셨어요? 감자를 제 좋아하세요?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 자녀들이 레슬링 선수인데 시합장에 갔어요. 그래서 응원을 하는데 그쪽이 아마 구미 쪽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점심을 그 감자 옹심이 수제비를 먹었는데 그 맛을 못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시켜보고 그 맛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옹심이 타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이 감자 옹심이를 직접 한번 만들어 봤죠. 근데 마침 저희 아내가 환갑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딸 집에 가서 그 자녀들과 함께 아빠가 직접 제가 옹심이 7인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 7인분요? 1인분도 아니고 7인분을 이렇게 아까 옹심이 타령하셨는데 옹심이 타령이 있어요. 옹심이 아저씨고 옹심이 1인분도 아니고 7인분 1인분도 아니고 7인분을 한 번에 끓이시면 이렇게 거의 죽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그 뭐 이렇게 국물만 많은 그런 게 될 텐데 어떻게 7인분이라고 했는데 그 잘 하셨어요? 양념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혼자 다 만들진 않았죠. 네. 일단 그 마을 부엌에서 배운 대로 그냥 육수를 내야 되는데 육수 내는 그 양을 몰라요, 사실. 그렇죠, 양 조절. 물을 얼마만큼 넣어야 하고 네. 또 거기에 뭐 멸치나 이런 그 부분들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 짜고 계시는군요. 이런 부분들을 아내에게 또 그 딸에게 물어보면서 그걸 같이 만들었죠. 만드신 건가 봐요. 괜찮은데요? 그래서 옹심이 만드는 건 제가 사유하고 그 손주하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옹심이를 만들어 봤고 특히 7인분 그 옹심이를 만들 때 감자를 그 강판에다 가는 거 저 혼자 그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해준 음식이었는데 완전 그때 인기가 짱이었죠. 왜 자꾸 그 밑을 보세요? 본인이 만들고 자꾸 여기는 강판을 했습니다. 여기는 뭘 적어 오신 거야? 본인이 경험하신 건데도. 저는 밑에 감자 옹심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사진이 있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것 같기도 하고. 얘기 들었더니 자신감 있게 7인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진을 보니까는
뭐 재료 썰고 뭐 짜고 하는 게 다 보이는데 네. 동영상이면 확인이 가능한데 사진만 있어가지고 그렇죠. 직접 하신 건지 저희가 레시피 확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감자 옹심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이런 그 재료를 다 준비를 해놓죠. 그리고 제일 우선 순위로 감자를 깎아서 계속 갈아요. 강판에. 가는 거죠. 강판에다가 막 갈죠. 강판에다 갈고 그 가른 것을 하얀 포에 또 그걸 부어요. 붓고 위에를 짜면 밑에 물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감자 물은 그대로 한 20분 그 전분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20분 정도 놔두면 그거 밑에가 하얗게 생겨요. 그러면 그 위에 물을 버리고 그 다음 이 감자 지금 짜놨던 거 그놈을 갖다가 같이 섞어서 옹심이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옹심이를 만들어 난 상태에서 그 채를 쓸죠. 이제 그 뭐죠? 호박, 당근, 감자 것을 예쁘게 반절씩 작게 해서 반달 모양으로 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름달은 안 되고요. 반달 놓고. 반달 놓고 쓰라고 배웠습니다. 아니 지금 안 되고 반달로 쓰려야 되는데. 아래 하나도 안 보고 본인의 경험치를 그대로 지금 본인은 대로 하셨어요. 이번에 또 사진 볼까봐 깜짝 놀랐는데 아무도 보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보고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선생님은 조금 걱정되니까 혹시 뭐 놓칠까봐 전분. 이렇게 힌트 잠깐 주셨고요. 네, 어때요? 이 레시피 완벽합니까? 네, 완벽하네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 너무 흐뭇해요.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하시니 얼마나 보람이 제가 너무나 느껴지고요. 그렇죠. 기분이 이 아침마당에 온 기분이 상쾌합니다. 아니, 톤도 높아지셨네. 톤이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음식을 하는데 근데 이번 딱 우리 그 강도암 선생님 말씀하시고 난 팀에 정말 기분이 좋네요. 올라갔어요. 자,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대로 진행해요. 아니 옆에 친구분이 칭찬받고 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신 우리 김정호 선생님 아마 기억에 탁 떠오르는 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삼채. 게삼채. 네.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그리고 처음 맛본 그런 요리인데요. 뭐 궁중 음식으로 또 일부에서는 또 이 닭고기 콩국수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어떤 음식인지 저희가 또 사진 준비했어요. 예. 보시고 또 얘기 나눌까요? 저도 못 먹어봤는데 이거는. 네. 게삼채. 게삼채. 거의 콩국수 같다. 그렇죠? 뽀얀 국물에 오이 고명 같은 게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국수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인상 깊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는 집에서 좀 만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배운 다음 날 또 직접 했습니다. 역시. 먼저 이제 재료는 생닭, 생닭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콩이나 또 들깨. 를 나중에 이제 하얀 국물을 내는데 응용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 닭고기를 육수를 낼 때 냄새를 잡고 하기 위해서 통후추,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적고 있어요, 홍 MC가. 적고 있어요. 닭고기를 나중에 이제 그 무치는 그런 때 필요한 것이 이제 참기름, 후추, 후춧가루, 소금 뭐 이런 식재료들과 수삼 2뿌리 그리고 오이 하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재료 완벽하게 지금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콩물은 콩 껍질을 불려갖고 벗겨야 되는데 이제 아내가 팁을 주기를 그것은 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제 전날 저녁에 콩을 물에 좀 담가놓고 불렸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닭고기 육수를 또 이건 이제 시원하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육수를 좀 미리 빼내야지 냉장고에 좀 차갑게 보관할 수 있어서 먼저 이제 닭을 찜통에 넣고 삶았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앞에 말했던 통후추와 마늘, 생강 이런 걸 넣고 기호에 따라서는 닭고기 요리와 잘 어울리는 황기나 뭐 가시오가피나 그런 약재를 같이 넣고 이렇게 한 40분 이상 푹 삶고 나서
닭을 꺼내고 육수는 기름기를 잘 제거하고 맑은 상태로 네. 이렇게 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어머, 말씀만으로도 벌써 한 그릇 먹었어요. 예. 든든한 느낌? 이게 다 무엇이 적었어. 필요하냐면요. 네네. 통후추, 마늘, 생강, 후추, 참기름, 수삼 2뿌리인데 이 몇 년근이어야 돼요? 6년근 하시죠. 6년근? 장면 안 되는 거예요? 장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후추가 또 들어가고 아침에 인남, 육수뱀, 기호에 따라서 황기나 가시오가피, 닭꺼냄. 악단장님? 네. 적으셨어요 혹시? 이런 거 적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노력을 해야 사랑받는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아침에 인남, 육수뱀. 네.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체방에 공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저는 찬 거보다는 좀 따끈한 걸 좋아해서요. 네. 이따가 감자 옹심이 수제비 그 네. 레시피 다시 한번 여쭤봐서 집에 가서 해봐야 되겠어요. 저도 계획이 다 있다고요. 예. 조자영 선생님, 그 한 번 가르쳐 줬을 뿐인데 정말 이렇게 집에서 잘해서 드시고 또 가족끼리도 나눠 드셨다는 소리 들으니까 좀 뿌듯하시겠어요. 네, 뿌듯하죠. 네. 제가 약선 음식을 배울 때 저희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음식은 잊혀져 간다. 널리 널리 보급 좀 해라. 우리들한테 그런 사명을 줬는데 제가 이 음식을 우리 선생님한테 배워서 이렇게 또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아요. 오늘 조기철 악당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감자 옹심이를 집에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KBS 전주 너티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 인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후키 영상으로 저희가 꼭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레시피 물어봐야 돼요. 그거고요. 예. 딱 제가 닭기 이거 아침에 인남 육수뱀 이거 드린다니까 욕심이 하신다면서요. 꼭 찍어서 방송에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하는지 다음 주 후키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 요리라는 게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요즘엔 참 그 어울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를 또 만나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더 행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영호 선생님도 얼굴에 행복이 좀 느껴지십니다. 네. 그게 좋으시죠? 그런 것들이. 네. 예, 어떠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요리한 것에 대해서. 예. 지난 이제 20년 동안 먹거리 관련 운동을 하고 하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한정돼 있고 하잖아요. 근데 또 나이 들수록 또 이제 만나는 부분들도 좀 정해진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하는데 으라차차의 마을 부엌을 하면서 이렇게 좀 사실은 그 관계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음식을 하는 그 즐거움까지는 있지만은 이렇게 또 교류하고 하는 그런 기회들은 적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끝나고 나가면서 한 분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있으면 좀 괜찮겠죠? 그랬더니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런 음식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또 서로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년 남성들이 뭐 예전같이 좀 거리가 있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요새 하도 이제 그 먹는 거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펼쳐진다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 마을 부엌 식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중년 남성들을 위한 으라차차 부엌 식탁이었다면 이제는 채식인을 위한 부엌 식탁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근데 뭐 채식 얘기하니까 고기 좋아하는 곽범 씨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합주기처럼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곽범 씨 너무 이렇게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고기만 드시면 안 돼요. 편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채소 먹습니다. 예? 삼겹살을 굽잖아요. 그럼 그 한 줄 다 먹을 때 상추 한 장 정도 먹습니다. 채식인. 그리고 뭐 살을 빼겠다고 샐러드에 도전을 해봤어요.
예, 한 번 먹으니까는 바로 고기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아유, 참. 아니,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다이어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어떤 강제적인 채식? 이런 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 의외로 채식주의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채식인을 위한 마을 부엌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약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희가 처음에 전주시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요. 제가 지원 담당으로 저희 전화번호가 올라갔는데 제 전화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4군데 마을부엌을 저희가 올렸는데 다른 데는 다 미달인데 저희만 대기자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워낙 의라차차는 10명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희도 10명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 대기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냥 20명 한꺼번에 가자 저희가 해가지고 지금까지 20명 같이 가고 있거든요. 네. 아까 우리 오미경 선생님은 그 투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채식을 하고 이 밥상에 또 관심 갖게 되셨다 하셨는데 네. 그럼 진짜 채식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 하고요. 아직 아이들이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기를 먹죠. 근데 아주 없애지는 못했고 그렇죠. 일주일에 이제 보통 한 5번 정도 했으면 지금은 한 2-3번 정도로 줄였어요. 네. 그래서 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일주일에 4번 먹던 고기를 절반으로 줄이면 저기압이 돼요. 고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압이 돼요. 힘이 없다. 힘이 없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저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고기를 먹으면 막 힘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기를 줄이고 나니까 기분도 우울하고 정말 매사에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너무 그래갖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극복하고 채식을 하다 보니까 머리도 좀 맑아지고 몸도 좀 가벼워지고 지금 현 상태로 아주 저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채식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 고기 대신에 고기하고 비슷한 그 콩으로 만든 그 고기 패티 이런 것도 있고 막 그 경단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근데 예전에 전생에 그 장금이로 인생을 사셨을 것만 같은 궁중에서 있으셨을 것만 같은 우리 유양선님은 그 이렇게 환경운동에 이제 그 오랫동안 이렇게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러진 않아요? 네,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솔직히 이제 딸 영향이 컸어요. 저희 딸이 이제 대학생인데 이렇게 그 빵이나 구운 과자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렇게 빵을 사러 갈 때면 통을 가지고 가서 빵을 사오고 또 카페를 이용할 때는 텀블러를 항상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저도 함께 하게 되고 또 습관처럼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환경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렇게 채식까지 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마을부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가치관이 못 즐기면 삼류, 즐기면 육류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게 지금 채식이 그 환경이랑 자꾸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지 윤정희 쌤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아주 중요하죠. 저희가 고기를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고기에 정말 숨은 진실이 있거든요. 저희가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1년에 메탄가스가 47kg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소 한 마리한테서. 그래서 그 소가 먹으면서 입으로 토해내는 트림이나 방구, 가스가 메탄가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풀을 먹고 살았던 소들이지만 지금은 옥수수 사료를 먹고 크면서 그 소화에 대한 거를 트림이나 방구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15에서 20%가 메탄가스가 축산에서 생기는 메탄가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공기의 환경이 안 좋아지고 그런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 지구가 지금 굉장히 이상기온에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기후위기나 환경의 문제를 생각할 때 고기를 줄여야지만이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 경작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있죠. 그 아마존이 다 경작지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기후 이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고기를 줄이고 무조건 채식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희도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5번 먹을 거 1번, 2번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줄여가는 상황이고 다 같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보쌈을 먹고 강구를 낀 제 입장에서 뭐라 죄송하다고 하나 말씀드렸어요. 어때 소리가 또 컸고요. 또 근데 그런 말이잖아요. 돼지고기는 같이 진짜 모여서 먹고 소고기는 누가 사줘도 먹지 말고 오리고기는 쫓아가서라도 먹으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채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하고 야 우리끼리 고기 좀 먹게 이러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채식하는 마을복에는 온전한 채식하시는 분 딱 한 분이 계세요.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한테 제가 의뢰하기를 채식에 당신이 직접 지금까지 채식하시면서 음식을 조리했던 레시피로 저희들한테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사찰 요리로 푸는데 사찰 요리가 다 채식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온전한 채식하시는 분은 없어요. 지금 유양선 씨나 오미경 씨처럼 그냥 조금씩 줄이고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오미경 씨. 네. 밥 먹을 때 고기가 있으면 그게 이제 메인 요리가 되고 메인 식탁이 되는데 고기가 없이 이렇게 풍성한 식탁이 좀 가능할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고기가 있다가 고기를 좀 줄였다 하니까 당황했어요. 근데 채식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채식이 더 다양해요. 네, 야채도 요리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고기를만 하다 보면은 딱 제육볶음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채식을 하다 보면 그 야채로 더 다양한 요리가 나와요. 네. 그래요? 다양한 요리가 나와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 어떤 채식 요리 뭐가 있을까? 제가 뭐 흔히 하는 거는 딱 샐러드 정도밖에 안 되고 채식 요리? 나물? 이런 거. 근데 나물 하니까 우리 홍 MC님이나 이대건 촌장님 그리고 조규철 단장님은 어떤 뭐 아주까리나 뭐 고사리 이런 거 자주 먹었죠. 그 들기름 넣고 볶아야 돼. 있어. 두둑차. 세대가 다르니까 아무튼 이런 나물 종류 이렇게 생각이 나고 아니 그렇게 채식 음식 종류가 그렇게 다양한가요, 스님? 네, 저희는 고기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식재료비를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푸짐해요. 그래서 저희 관계자 사무실 사무실 분들이 왜 이렇게 채식집은 음식 재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하루 하는데 2가지를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화려하게도 나오고. 김밥인가요, 이게? 아니요, 저기는 가지구이예요. 가지구이. 네. 이건 호박? 저거는 당근 수프. 당근 수프요? 채소, 그럼요. 채소 색깔이 워낙 다양하니까 뭐 화려할 수 있죠, 사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화려할 수 있을까 싶은데 사실 으라차차 마을 부엌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 영상으로 담았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네. 자, 채식인을 위한 마을 부엌. 채식하는 마을 부엌이고요. 지금 선생님이 기후에 대한 조리 실습하기 전에 기후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촬영 오는 날 표고버섯을 가지고 표고버섯 강정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가을 버섯을 많이 먹을 때잖아요. 버섯의 계절이고요. 그래서 말린 표고버섯을 가지고 칼집을 넣어서 저희가 튀겼어요. 튀기기만 하면 운동화도 맛있다는 튀김인데 표고버섯을 튀기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고기 같아요. 버섯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저렇게 튀겨서 강정을 해주면 굉장히 잘 먹고 버섯을 먹일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네. 버섯에 영양분이 많은 건 많이 아시죠? 그래서 암 예방에도 좋고 다이어트나 또 모든 건강에 다 좋은 표고이기 때문에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닭강정 같기도 하고. 맛있겠다. 채식을 위한 마을 부엌 현장을 보고 오셨는데 정말 저렇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아까 으라차차 같은 경우에는
이 중년 남성들이 네. 저도 그렇지만 음식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칼질부터 막 가르쳐야 되는데 이쪽 그 채식하는 쪽은 그런 부분들은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유일하게 저희가 보조 강사, 보조 선생님이 따로 두지를 않고 하는 부서예요. 그렇죠. 저희가 마을부엌이. 다른 지역은 이제 청년 자립이나 또 나이 드신 성인병 계신 분들이나 또 의료자자 중년 이제 퇴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조를 꼭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선생님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보조가 없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고 그 대신 최대한 한식의 기본인 된장이나 간장을 저희 전통 거를 이용하고요. 그런 기본적인 양념에서 또 간단한 레시피를 집에서 하려면 어려운 거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저도 양념이 너무 어려운 거는 사기도 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고 간편하고 쉽고 그런 요리를 저희가 계속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없이 많은 요리가 아까 슥슥슥 지나쳐 갔거든요. 예전에 그 장금이었던 유양선 씨께서 그 요리 중에 하나만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다면 저는 진짜 놀랐어요. 당근 색깔이 그 노란 게 나오는 게 신기하고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 한 가지 추천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배우면서 조금 신선했던 것은 방울토마토 김치였어요. 방울토마토 김치. 방울토마토 김치요? 네. 이게 돼요? 네. 우리가 방울토마토는 그냥 생으로 먹거나 또 샐러드, 그다음에 고기 구울 때 곁들여서 굽거나 또 파스타 이렇게 넣어 먹는데 저로 방울토마토로 김치를 만든다니 조금 놀라웠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고춧가루 양념에 이제 방울토마토랑 부추, 양파를 이렇게 같이 버무려서 깔끔하게 요리가 완성되더라고요. 방울토마토는 좀 달콤한 맛이 있잖아요. 그 달콤한 맛에 칼칼한 고춧가루 양념이 어우러져서 또 깔끔하고 상큼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딸들도 한번 먹어봐라 했더니 무슨 방울토마토 김치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맛을 보고는 맛있다 이렇게 해서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거 할 때 액젓은 까나리 쪽으로 가야 되나요? 멸치 쪽으로 가야 되나요? 그건 기호에 맞게. 아니 정말 겉절이처럼 바로 먹어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네, 고미경 씨는 또 어떤 걸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혹시 가지 피자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지 피자? 네, 전 사찰 음식을 하면서 가지 피자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피자를 하면 밀가루 밀가루 도우를 쓰잖아요. 근데 전혀 그걸 사용하지 않고 가지로만. 도우가 가진 거죠? 네, 도우가 가지예요. 이것도 새송이 버섯덮밥이에요? 네, 새송이 버섯덮밥은 정말 생소했어요. 저희 이렇게 버섯덮밥 하면 보편적으로 그냥 표고, 불고기 막 그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표고버섯. 근데 저희 새송이로 그 덮밥을 해봤어요. 했는데 정말 식감이 왜 닭가슴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식감이 너무 쫄깃쫄깃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굉장히 육식을 좀 좋아하는 그 고등학교 딸내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체격도 좋은데. 근데 버섯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걸 먹고는 엄마 너무 맛있어. 이건 네, 엄마 이거 대박이네. 네, 하면서 너무 잘 먹더라고요. 일단 저는 선입견이 하나씩 지금 부서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 피자 보고 한번 부서졌고 새송이 덮밥에서 한번 부서졌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저도 이제 채식에 대한 선입견을 다 깨버리기 위해서 강력한 한 방이 딱 필요할 것 같은데 깨주십시오, 윤영희 선생님. 보통 지금까지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식이 눈으로도 먹고요, 입으로도 먹고 저는 뇌, 코로도 다 먹잖아요. 채식이나 사찰 음식이 고기가 아닌 그 채소로만으로도 그런 걸 다 누리고 맛보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기가 정말 그래도 필요하다 하시면 비건 감자탕을 소개하겠습니다. 비건 감자탕은 말 그대로 비건이면서 고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감자하고 채소하고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들깨를 가지고 끓이는 비건 감자탕이거든요. 근데 그 비건 감자탕으로서 그 감자탕 맛이 나요.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근데 실은 고기 자체에는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 양념에 들어가서 양념의 맛이 나기 때문에 고기 맛이 나는 거라고. 그걸 고기 맛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건 감자탕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채식이에요. 그래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궁금하네요. 고기가 안 들어가는데 고기 맛이 나요. 오, 그러면 뭐 굳이 진짜 뭐 고기를 안 먹어도 되니까. 그러죠. 네,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윤정일 쌤 자체도 완벽하게 채식주의자가 아니라고.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도 워낙 여기 선생님처럼 고기를 좋아하고 잘 먹는 사람이에요. 등치를 보세요. 근데 저희가 그 말을 하긴 좀 그랬었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은 고기 육식을 먹으면 소화력이 좀 떨어진달까요? 채식을 먹었을 때 훨씬 편하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여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사찰 음식도 배우면서 제가 그걸 좀 느끼고, 그리고 그 육식에 대해서 환경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다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그쪽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제 아침 채식하는 마을복을 어느 것을 선택하냐 할 때 제가 이걸 딱 집었어요. 나름대로 채식에 대해 앞으로도 더 중요하고 공부해야 될 항목이다 싶어서. 그래서 고기는 모든 사람이 다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대신 조금씩 줄이자는 약속을 꼭 하고 싶어요. 원래 아까 얘기할 때는 완전히 채식만 하시는 줄 알고 되게 멀게 느껴졌거든요. 고기 좋아한다는 얘기에 있던 벽이 다 깨졌습니다. 선입견은 안 깨지고 그 거리감의 벽은 깨졌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비건이라는 게 그 채식주의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말씀하시면서 비건 무슨 의미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채식주의자를 비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 이웃간도 정을 나누고요. 또 음식도 나누고 미래 환경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 부엌 전주시 마을 부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은퇴한 중년 남성들을 위한 으라차차 마을 부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채식을 생활화하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정말 채식을 위한 그런 식탁 마을 부엌이 있는 건데 결국은 다 공동체를 위한 어떤 그들을 위한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조자영 선생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우리가 시작은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전주시에서 시범으로 먼저 하지만 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눈다는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복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첫 발을 내디딘 셈인데요. 처음은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을 함께 하고 또 공유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아침마당 전북 저는 이 코너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저도 좀 말도 좀 늘고 태은 MC님도 말도 늘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 코너가 왜 또 곽범 씨 또 살아난 거예요? 짜잔. 다시 돌아왔습니다. 웰컴백. 네, 저희 그 분량 확보, 원샷의 치트키입니다. 바로 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네, 다른 것들 때문에 조금 분량이 많아서 잠깐 뒤로 빠져 있었던 상비군 같은 자,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모두를 위한 부엌 살림. 이렇게 해 보아요.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리고 부엌 살림을 할 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지 차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둘, 셋. 첫 번째 지역 농산물 써보아요. 지역 농산물 써보아요. 뭐 로컬 푸드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마을 부엌에서는 로컬 푸드 많이 쓰시지 않을까. 지역 어떻게? 윤정희 쌤. 저희 마을부엌은 첫째 구매를 로컬푸드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함으로 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저희가 그만큼 싱싱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푸드 말리지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식하는 밥상 부엌 같은 경우에는 이 채식이라면 되게 생식이 이제 중심이 될 텐데 그럼 멀리서 오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이렇게 재배하고 기르고 그게 가까이 오는 게 훨씬 더 싱싱하고 또 믿음도 갈 텐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두 분 혹시 유향 선생님은 좀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하고 계신지?
네, 로컬푸드는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로컬푸드 농산물을 이제 출하하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다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로컬푸드에서 살 수 있고요. 사실 마트에 가서 사는 농산물을 보면은 국내산 그렇게만 쓰여 있지 어디에서 오는지 누가 생산하는지 모르지만 네. 로컬푸드는 다 어느 지역, 어느 농가가 생산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정말 신뢰하고 먹을 수 있고요. 저는 마을부엌 참여하기 전부터 로컬푸드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참깨가 조금 가격이 싸서 국산 삭과 중국산 삭과 망설였던 제가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미호 선생님은 어떠세요? 전 이제 대형마트를 가면 깔끔하게 다 포장용기나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로컬을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채식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로컬을 자주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로컬에 가면 막 좀 흙도 묻어 있는 것도 있고 좀 저희 이렇게 그 재료들이 벌레 먹은 것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한 번은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걸 사냐고. 대형 마트 가면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유기농이라는 걸 말을 해주고요. 또 토종. 저희가 그 토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저희 어렸을 때 성장할 때 보았던 그런 재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로컬푸드를 자주 이용을 하고 한 번들 가보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로컬푸드라고 하는 게 진짜 딱 이렇게 확인이 되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는 게 일단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음이 든든하기는 한데 주사연 선생님, 이게 근데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미국에 한번 다녀오면 마일리지가 쌓아지지요. 네. 그러면 그 티켓을 갖고 제주도를 한번 더 가요.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런데 푸드 마일리지는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에서 수입해온 과일들에 여기 오기까지 배로나 비행기로 올 때 약 처리를 하지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쏟아져 나오죠.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식생활 강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을 많이 쓰자. 이게 어디가 있냐. 로컬푸드나 전주푸드에 이런 음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유국에서 나온 음식이 맛있다고 해도 지구를 생각해서 조금만 드시고 건강한 음식 찾아서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저 김용호 선생님께서는 바른 먹거리 운동을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테지만 우리가 로컬푸드를 먹는 게 농부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어떻든 지금보다 이 지역 먹거리 흔히 로컬푸드로 대변되는 지역 먹거리 운동이 좀 더 확산되고 정착이 돼서 소비자들이 이 판매장이나 음식점에 가서 쉽게 접할 수만 있다면은 첫 번째로는 농가들의 판로가 안정된 판로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을 다른 생산들은 주체들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농산물 부분들은 대부분 유통업자들이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로컬푸드가 이게 되는 곳에서는 어떤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생산 가격을 좀 더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어떻든 본인 자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로컬푸드가 자체 인증을 하면서 한 250여 가지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거든요. 농약이나 제초제나 화학 비료를 그만큼 덜 쓰게 되면은 다른 소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농부 본인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긍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국제 간 교역도 중단되고 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20%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쌀 빼고 나면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러한 어려운 위기 상황이 오면은
식량 문제, 그리고 작업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지역 농산물 써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용기 내 보아요. 용기 내 보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요즘 일회용기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음으로 해서 맞아요.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는데 저희가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서 비닐 한 장이 48g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습관과 또 용기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가져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유양선 씨는 왜 그 딸이 텀블러 들고 다니고 뭐 한다고 그래서 같이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 외에 또 다른 실천 방법 해보셨어요? 예, 네, 지속적으로 환경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제가 이제 주부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수세미를 사용할 때 이제 천연 수세미로 바꾸게 돼서 사용하고 또 뭐 소창행주,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그 대나무 칫솔도 사용하고요. 네, 이렇게 또 주유할 때 셀프 주유를 많이 하는데 또 그 일회용 장갑 대신 면장갑으로 이렇게 다른 환경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용기를 내 보아요 이거군요. 이게 여기 담으니까 참 좋으네요. 근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용기가 21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자, 용기 내보아요. 답이 뭡니까? 마지막.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나누어 보아요. 나누어 보아요. 나누어 보아요. 네. 주장 쌤. 네. 뭘 나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음식을 만들면서 조금 더 해요. 더 해서 우리 진북동에 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분들한테 우리가 음식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3가지 이상을 준비해서 배달을 해요. 네. 배달까지. 근데 너무 이렇게 좋아해요 어르신들이. 네. 아니 강동원님께서도 그럼 직접 배달 가시는 네. 거예요? 아, 그러면 직접 전부 가죠. 다 해요. 가시면 어떠세요? 아니, 그런 우리가 가서 직접 만나보면 우리가 배달하는 그것은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 음식을 정성껏 만드시는 그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치까지도 직접 담궈 보셨다고. 아, 그러면요. 김치 담은 것은 사실은 아내가 김치 담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옆에서 도움을 줬을 뿐입니다. 그 도움을 주는데 참 쉬운 것 같았어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내는 것을 먹기만 해봤기 때문에 쉬운 줄 알았는데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순서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 양념 하나 적어도 한번 적고 이러면 좀 있으면 또 다른 걸 갖다 놓고 또 적고 또 적고 네, 계속 적는 순서가 한 1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선생님들 두 분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윤정희 선생님 먼저 짧게 오늘 부탁드릴게요.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전북 도민한테 저희가 다 이야기 공개가 됐잖아요. 채식하는 것 또 환경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공개적으로 또 약속이 된 거니까 앞으로 채식하시는 채식마을 선생님들하고 함께 더 열심히 환경 운동도 하고 또 용기내 또 장바구니 그런 환경을 살리는 운동을 많이 하고 육식을 줄이는 활동을 꼭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조자영 선생님. 네, 이제 오늘 또 가서 바로 수업이 이어져요. 11시에. 수업하면서 정말 우리 그 참가하신 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돼서 우리 마을 공동체를 지역마다 동마다 이렇게 세워나가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오늘 책 어떤 책이죠? 네, 오늘의 책 수다쟁이 미식가를 위한 한국 음식 안대서입니다. 네, 오늘 음식 이야기 정말 푸짐했는데요. 우리 음식의 원천은 또 무엇일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이 한교육 저자가 특유의 입담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독설도 또 쫙 들어가 있어요. 또 재밌습니다. 오늘 삐약이 채식 하셨다는 우리 유향 선생님한테 이 선물 우리가 그래요. 네.
정말 건강한 우리 음식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음식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이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음식 얘기 잔뜩 했더니요 배가 고파지는데 이럴 때 콩나물국밥 뜨끈한 국물까지 있으니까 이런 거 드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채식이잖아요. 네, 예. 예, 요건 제가 살 테니까 같이 식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거기 그래요. 마늘 찧어서 넣어주는데. 마늘 찧어서. 네, 내일 상강입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